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뭐 부동산 투자 중에서 아파트 투자는 그냥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재개발 빌라로 많은 투자 수요들이 옮겨가고 있는데요. 왜 이 재개발 빌라를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로 이렇게 빌라를 선호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.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? 네, 지금 상담을 오시거나 세미나에 오시면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90%가 재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만큼 시장에는 재개발이 화두고요. 또 그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되고요. 또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왜 재개발을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재개발 빌라 지금 투자하는 타이밍으로선 지금이 바로 적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보시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재개발을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.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걸 봤죠.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됩니다. 이 대출과 전세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. 지금 전체가 40% 내려놨고요. 또 유주택 같은 사실은 대출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. 또 지금 상황에서는 갭 투자 금지라는 말이 아니고요.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.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. 이제는 재개발 아파트밖에는 투자할 곳이 없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대출과 전세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할 곳이 아파트,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기는 너무나 가격폭도 크다. 이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레버리지가 끊어졌다. 이 얘기를 들 수 있겠고, 지금 빌라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, 현금 가치 하락입니다.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지금 우리 환율에 대한 부분들, 환율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죠. 1,500원 선에 가깝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M2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. 굉장히 가파르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. 돈이 계속 찍혀 나오는 거는 돈 가치가 떨어지고요. 결과적으로 시장에 안전자산 이런 쪽으로만 지금 실물로 들어가야 되는 자산 확보가 너무나도 시급한 이런 입장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물 자산 중에서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이 전에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요. 세 번째로는요, 빌라 공급이 없습니다, 이제. 빌라 공급도 없고요. 매매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게 되면 20년도부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비아파트입니다. 여기는 뭐 빌라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빌라 포함해서 어떤 비아파트, 오피스텔도 다 마찬가지인데 준공, 입주 물량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. 내년 이후는 똑같고요.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. 서울 아파트 내년, 후년 공급량과 거의 유사한 그림입니다. 이만큼 비아파트도 공급하는 물량이 너무나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 도표는 보면 지역별로 매매 지수입니다. 우리가 빌라에 대한 매매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156.6포인트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게 가다가 2021년도, 22년도 이후로 아파트 하락하듯이 같이 하락을 했고요. 지금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빌라를 사시게 되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이 오르고 있는 수치는 사실은 평균치입니다.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빌라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지금 그 외 지역의 빌라들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평균을 낸 게 이런 가파른 상승을 낸 겁니다.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도표는 더욱더 급하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트리플 규제 정책, 지금 11호 대책에 나온 거,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재개발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, 자,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의 키는 재개발입니다. 재개발을 통해서,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서울시장 정말 굉장히 진심으로 막 나오죠. 이런 것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재개발 흐름으로 가는 건 당연지사다.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런 쪽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맞는 이치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. 아파트하고 달리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,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도 갖고 있죠. 또 한 가지는 이 소규모 이런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제외받고요. 청약시 무주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제 혜택까지도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 투자할 곳, 아파트는 갈 곳은 없고요. 빌라 투자를 해서 세제 혜택과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고, 또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재개발 투자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? 첫 번째 왔을 때는 중심 지역입니다. 서울 전 지역은 지금 다 주택이 부족하지만 일단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은 중심 지역입니다. 주변 시세가 굉장히 센 곳을 얘기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. 중요한 거는
노후도가 높은 거, 이 노후도만 써놨지만 노후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접도율도 있을 것이고요. 또 뭐 과소필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,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노후도가 높은 거, 이런 것들은 개발 압력이 높아서 분명히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곳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딜 봐야 되냐 한번 보시죠. 이거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위계도입니다. 3도심 7광역, 12지역 중심, 53지구 중심인데요. 서울 개발은 위계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중심권 지역, 한강벨트 주변으로 있는 지금 마포, 용산, 성동, 뭐 강동, 강일, 뭐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투자할 시간이 남아있고요.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. 여러분들 한남이나 성수, 뭐 지금도 한참 뜨고 있는 자양, 이런 지역들 과거에는 다 투자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넘사벽 지역이 됐지 않았습니까? 똑같습니다. 한강벨트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심 지역에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남아있다, 이런 판단이 들어서 중심지 쪽으로 꼭 들어와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아주 끝마무리를 잘하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